네, 안녕하십니까. 137회 정보관리기술사 및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 시험 응시하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137회 컴시응 필기시험에 대해서 같이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문제 풀이는 이제 저보다는 각종 학원에서 자료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상세한 문제 풀이보다는 이번 시험이 어떤 기준에서 출제가 됐고, 그리고 앞으로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제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시험 출제는 이제 1교시 총 13문제, 그 다음에 2, 3, 4교시 각 6문제씩 해서 총 31문제인데요. 이 중에서 AI가 좀 많이 돋보이죠. AI가 6문제나 출제가 됐고,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답게 CA하고 OS에서 각각 4문제씩 높은 비중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시응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역시나 CA, OS가 기본이 돼야 되고요. 정보관리기술사나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나 공이 AI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제가 좀 애매한 문제들은 요 디지털 경영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로 좀 뺐는데 약간 이제 이게 독립된 토픽이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과목들하고 이렇게 얽혀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영 그리고 서비스 분야는 약간 좀 별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하고 DB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컴시응 같은 경우는 DB 문제가 뭐 보통 많이는 안 나옵니다. 뭐 한 0에서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고요. 역시나 이제 컴시응 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점 염두를 해주시고,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도 정보관리기술사와 다르게 컴시응 같은 경우는 범위를 좀 줄일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습니다. CAOS, 그러니까 기본 토픽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하면서 인공지능을 좀 열심히 좀 깊게 공부를 하시면 합격을 하는데 좀 금방 다가갈 수가 있어요. 요런 점은 명심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전체 문제를 보면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본 토픽들 그리고 과거에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들에서 많이 출제가 됐고요. 뭐 HBM 메모리 같은 이런 거죠. 3차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미 10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것들이고, GPU 같은 것도 지금 고전 토픽들이죠. 리스크 V도 예전부터 제가 한 5년 전부터 계속 그 예상 문제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출제가 되었습니다. 2, 3, 4교시 문제를 또 보면은 그냥 한번 보면은 뭐 기하 현상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기본 토픽들이죠. 기본 토픽들이고, IO 처리, DMA 이런 것들도 다 기본 토픽들이고, 문제들이 상당히 평이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MMU, TLB 이런 것도 기본 토픽, 우선순위, 역전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시스템 버스 중재 이런 문제들, DNS, IDS, IPS, VPN 이런 것들도 전부 기본 토픽들 해서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문제 자체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컴시응 같은 경우 난이도는 저는 중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될 것은 그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낮다고 해서 이게 합격률이 높다고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시험은 항상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나에게 쉬운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쉽기 때문에
문제가 익숙한 토픽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강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토픽인 만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익숙한 토픽일수록 더 열심히 쓰셔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 공부를 할 때 그 서브노트를 어느 정도 작성은 해 두셔야 돼요. 지금 이게 제가 120회 이전에 벌써 한 6, 7년 전에 작성한 서브노트인데 이번에 시험에도 나왔죠. 그 버스 중재 문제가 나왔죠. 그죠? 이런 것들이 헷갈리면서도 중요한데도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시험 전에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 왜? 시험 일주일 전에 머릿속에 탁 집어 넣어야 된다. 버스 중재는 직렬 중재 방식 그리고 병렬 중재 방식이 있고 각각이 3가지 방식이 있다. 알고는 있는데 쓰려고 하면 안 써지거든요. 이번에도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우선순위 역전. 이것도 시험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우선임. 이런 거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잘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서브노트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다시 강조. 시험 보기 전에 서브노트를 보셔라. 그리고 서브노트는 중요한데 안 외워지는 토픽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 아셨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서브노트에서 벌써 2문제 나왔잖아요. 그죠? 서브노트에서 3문제 나오면 성공하는 건데 6년 전에 만든 서브노트에서 벌써 3문제가 나왔다는 점. 이처럼 서브노트가 중요하다. 또 하나 유의하셔야 될 점이 유의라기보다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술사 문제는 당연히 그 출제위원께서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문제를 너무 그러니까 속된 말로 중구난방으로 내게 되면 항의가 빗발을 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문제의 범위도 그러니까 일정 수준에서는 그 기본 그 토픽에서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 토픽을 여러분들이 소외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 기본 토픽을 항상 중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번에도 기본 토픽 위주로 많이 나왔잖아요. 특히 2, 3, 4교시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염두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좀 제가 지금 주저리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 다시 보기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되돌아가면서 보세요. AI 같은 경우도 문제가 지금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AI 자체가 지금 문제가 어느 정도 흐름이 있고 AI 중에서도 기본 토픽이 나오고 있어요. AI 중에서도 기본 토픽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신기술로 분류를 할 게 아니고 AI를 그 독립된 하나의 과목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많이 놓치시는 것 같은데 요거는 뭐다? 하나의 과목이다. AI가. 그리고 AI를 기본서를 하나 구매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지금 나오는 AI 문제들이 기본 토픽 위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AI 책을 하나 사서 정리를 했었는데 거기서 정리한 토픽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AI에서도. 그래서 AI는 새로운 분야가 아니다. 이제는 AI는 기본 과목이고 그 기본 과목 내에서도 기본 토픽 위주로 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점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험도 사실은 전략이에요. 그 토픽을 뭐 몇 개, 500개, 1000개를 외운다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AI는 기본 과목으로 생각을 하고 기본 토픽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특히 컴시험 같은 경우는 CA, OS 위주로 토픽들을 잘 정리하시면 시험 공부 범위를 확 줄일 수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문제를 그냥 잠깐 이렇게 한 터치를 해 드릴게요. 상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접할 수 있으니까요. 쭉 한번 터치를 해드리면,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프로토콜의 종류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게 한 10년 전에 많이 나왔던 토픽인데, 지금 까먹었어요. RSTP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트워크 토픽으로 분류해서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건 나중에 찾아보세요. 클라우드 AI와 온 디바이스 AI 개념 비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 요런 거는 이거를 새로운 토픽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글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클라우드 AI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챗GPT잖아요. 그죠? 챗GPT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웹페이지로만 접속하면 실제 연사는 미국 본사에 있는 GPU 서버에서 담당을 하잖아요. 근데 온디바이스 AI는 그런 GPU 환경을 쓸 수가 없죠. 그죠? 내 손 안에서 돌아가야 되니까 어떤 특징이 있겠어요? 전력이 적게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GPU 파워를 많이 못 쓰니까 학습은 못하고 이미 학습된 데이터만 쓸 수 있다. 요 정도 접근하면 되겠죠. 지능형 엣지 컴퓨팅이 일종의 온디바이스 AI하고 조금 연관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손끝에 있는 디바이스들이 약간의 AI 기술이 녹아 있는 게 이제 지능형 엣지 컴퓨팅이 되겠죠. 그죠? 요런 것들은 그냥 새로운 문제라기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셨다면, 기술사 공부를 하셨다면 유연하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EEE와 IEC 국제표준의 비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요런 거 그냥 한번 쭉 스캔을 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을 한 건데, IEEE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특히나 보안 와이파이 규격, 그리고 보안 규격에서 많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컴퓨팅 분야에서 사용하는 게 IEEE 표준이고, 기술 개발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고, IEC는 주로 이제 전기 분야에서 좀 표준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역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표준이 설립이 되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고, 상세한 건 이제 학원 강의 보시면 되겠고요. 보안 운영 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것도 그냥 어떤 특별한 새로운 토픽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이 보안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 체제를 좀 설계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보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칼리 리눅스 같은 것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내 운영체제를 좀 보안을 강화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우분투 리눅스를 약간 좀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죠. 그죠? 우분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디스크 자체를 암호화 할 수가 있잖아요.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디스크 자체를 아예 암호화를 해가지고 루트 패스워드 모르면 아예 복원도 못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이렇게 쭉 써주시면 됩니다. 기술사, 물론 이제 정확한 답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요. 1교시를 모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려고 한다면은 조금 어려워요. 이제 그런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 스틸, 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구글 검색 한번 볼게요. 소프트웨어인 루프 테스트는 가상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자체를 시뮬레이션 한다. 힐은 실제 하드웨어와 함께 소프트웨어를 가상 환경에서 테스트한다. 이제 실은 소프트웨어 검증이니까 비용 절감의 장점이 있고, 힐은 일종의 하드웨어도 필요하니까는 신뢰도가 높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HBM은 다 아시죠? 이제 D램 같은 경우도 예전엔 그냥 다이가 반도체 다이가 있으면 이 안에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2차원으로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HBM은 요걸 3차원으로 이렇게 적층을 한다. 3차원으로 적층을 하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나 제조의 복잡성은 올라가겠지만
다이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집적도가 올라갈 수 있겠고요. 집적도가 올라가겠고, 다만 단점으로 요 층과 층 사이에 좀 전력 누설 문제도 있겠고, 이에 따라 발열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 있겠고요. 그죠? 이거는 양자 역학적인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HBM 자체도,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예. 그래도 2D보다는 효율적일 수 있다. 레그, 파인 튜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AI 문제인데, 레그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많이 회자되고 있고, 자, 파인 튜닝은, 요거는 이제 선 학습을 의미를 합니다. 파인 튜닝은 미리 학습, 프리 트레인드라고 하나요? 프리 트레인드 해가지고, 선 학습된 신경망을 가져와서 내가 이제 미세 조정한다. 요런 개념이고요.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학습 속도를 좀 빠르게 가져올 수 있죠. 다른 사람이 이제 학습을 해놓은 걸 가지고 요렇게 약간 커스터마이징만 하면 되니까. 레그 같은 경우는 이제 웹 검색을 좀 하는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거를 답을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릴 수가 있잖아요. 웹 검색을 좀 추가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챗GPT가 지금 이걸 잘하죠. 그죠? 어떤 걸 물어봤을 때 어떤 그 최신 정보를 물어보면 챗GPT가 내가 알고 있는 거에 한정해서 답변하지 않고 웹에서 한번 쭉 스캔을 해가지고 자기가 한번 그 좀 자료를 정리해서 주죠. 그죠? 그게 바로 레그가 되겠습니다. 멀티모달 같은 경우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지금 약간 좀 파편화가 돼 있죠. 어떤 것들은 뭐 음성 인식, 어떤 거는 그냥 뭐 이미지 인식, 막 이런 식으로 파편화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하나의 그 좀 그 범용 인공지능 가깝게 우리가 가자라는 측면에서 멀티모달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지금에 나오는 인공지능들은 좀 그래도 AGI에 좀 많이 가까워졌죠. 멀티모달이라기보다는 굳이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야 되나? 이런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샘 알트만도 어느 한 곳에 특정화된 AI는 이제 의미가 없다. 그 AI 자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이제 기술이다. 이렇게 샘 알트만 그 대표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각종 요런 분리돼 있는 한 3, 4년 전만 해도 AI들이 이제 기능들이 분리가 돼 있었잖아요. 이제 요거를 합친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GPU는 좀, 뭐, 이제는 식상하니까, 이제 그 CPU보다도 수치 해석에 좀 더, 최적화가 돼 있죠. 아무래도 GPU가. 왜? 그 연산 유닛을, AA류, 연산 유닛을 마구마구 때려 박았어요. 여기다가. 뭐, CPU보다 뭐, 한참 많아요. 대신에 이제 논리 연산에는 좀 약한데, GPU가. ALU를 병렬로 마구마구 때려 박은 게 GPU인데, 요렇게 처음엔 그래픽 연산을 위해서만 만들었었다가 나중에 보니까는 이게 인공지능 가중치 연산에 매우 최적화돼 있더라라고 해서 이제 GPU를 인공지능에 썼는데, 지금은 TPU로 많이 넘어가고 있죠. TPU로 넘어가면 연산 효율이 극대화가 되고 전력 소모는 거의 뭐 10분의 1 수준으로 떨굴 수가 있다. 인공지능에 한해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인공지능 시스템 취약점, 그냥 하나 생각나는 거 쭉 얘기하면 뭐가 있을까요? 예, 그 학습 데이터를 오염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죠? 학습을 시킬 때 일부러 오염된 데이터를 줘서 인공지능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식의 공격이 가능합니다. 예,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요렇게 있는데, 요거는 한번 인터넷 자료를 한번 볼까요? 그냥 여기서 그냥 설명을 할게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은, 그러니까 애초에 클라우드에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보안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빌드된 애플리케이션들을 직접 보안 측면에서 기술을 제공하겠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리스크 V는 제가 5년 전에 예상 문제로 냈었던 건데요. 이게 그 일종의 그 오픈 플랫폼이에요. 오픈 플랫폼. 오픈 플랫폼이고, 지금 대표적인 그 리스크 플랫폼이 ARM이죠, ARM. ARM 아키텍처가 대표적인 리스크 V였는데, ARM 아키텍처가 예전에 그 120회 컴싱에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리스크 V가 지금 1교시형으로 나왔죠, 그죠? 이제 비슷한데, 이제 라이센스 프리라는 게 좀 다르고요. 리스크 V가. 리스크 V가 다음에는 2교시형으로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학원에서 잘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학원 강의 같은 거 들으시면 되겠고요. 2교시, 3교시는 여러분이 그냥 한번 쭉 보세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그 아주 기본 토픽들을 쭉쭉 그 주셨어요. 출제위원들께서. 그러니까 기본 토픽이 그래도 있어야 어느 정도 그 뭐라고 할까 범위가 확정이 되고 또 기본 실력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데요. 그죠? IU, DMA 이런 것들 다 기본 토픽이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기본 교재에 참고를 해주셔서 보면 되겠고요. 여기 있죠. 그죠? MMU, TLB 같이 항상 세트로 나가죠. 그죠? 일종의 요거는 캐시를 위한 캐시라고 보시면 되겠고, MMU는 그 메모리 그 주소를 지정하는 그 변환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 역전. 우선순위가 낮은 것이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보다 먼저 실행되고 있는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그 해소 기법들이 크게 두 개가 있죠. 뭐 우선순위 자체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뭐 자원에다가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버스 중재 아까 직렬 병렬 설명드렸고요. 뭐 이런 것들은 다 기본 토픽이니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하나 좀 특별한 게 있는데 양자 머신러닝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갑자기 나왔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제 채널의 다른 영상을 보시면 그 인간 뇌가 양자 컴퓨터인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컴퓨터 엔지니어들이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대신 양자 기술이 되려면은 그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들이 들어가겠죠. 뭐 양자 중첩, 그죠? 중첩이 있고 결과값을 받으려면 파동함수 붕괴를 이용한 측정, 파동함수 붕괴, 측정을 하면 붕괴가 되니까 뭐 이런 거 관측, 그리고 이렇게 쭉 중첩이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큐비트라고 하죠. 큐비트 연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어디다 쓰느냐? 뭐 가중치 연산에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걸 가중치 연산에 양자역학적 원리를 적용을 하면 가속이 되겠죠. 그럼 속도가 빨라진다. 뭐 요 정도로 논리 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어서요. 문제를 풀이한다기보다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뭐 유튜브로 제공해 드리는 만큼 영상을 이렇게 앞뒤로 넘겨가면서 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그냥 라디오처럼 쭉쭉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